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스 2016 엑셀 익스포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더보기를 보시면 아래에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 걸은 곳을 클릭하시면 블로그에서 자료를 문제지와 문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파일은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으시고 거기에서 프로젝트 1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1. 환율 계산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25240의 데이터에 유로 기호가 숫자 앞에 오도록 설정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 형식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자, 이 5셀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 아래 방향 키를 누르시면 이 5서부터 이 40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셀 서식을 들어가야 돼요. 셀 서식은 홈 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의 추가 옵션 버튼을 클릭하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1을 누르시면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범주에서 표시 형식 탭에 범주에서 회계를 선택해 주시고 기호를 유로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유로. 앞에 유로 기호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유로 1, 2, 3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됐습니다. 다음 작업 2. 제목 레이블이라는 스타일의 진한 빨강의 아래쪽 이중 테두리와 굵은 텍스트 서식을 추가합니다. 자, 제목 레이블은 홈 탭에 보시면 여기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셀 스타일에 사용자 지정의 제목 레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셀 스타일을 만든 겁니다. 자, 제목 레이블이 여기 지금 제목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제목 레이블을 마우스로 살짝 갖다 대신 다음에 클릭하지 마시고 살짝 마우스로 갖다 댄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수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 서식 클릭해 주시고 서식에서 테두리 탭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중 테두리니까 스타일에서 이중 실선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색에서는 자, 진한 빨강 색을 선택하시고 표준색 보시면 여기 진한 빨강이 있어요. 진한 빨강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만 이중 테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 여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아래쪽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꼴 들어가셔서 굵은 텍스트, 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제목 레이블이 들어가 있는 셀에는 이렇게 굵은 글씨와 글씨체 굵게와 그 다음에 아래쪽 테두리가 진한 빨강 이중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 3. 환율 계산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BOF40에 환율 계산이란 이름을 정의합니다. 자, BOF40이네요. 그러면 BO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 누르시고 또 오른쪽 방향 키 누르시면 BO에서부터 시작해서 F40까지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자, 여기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정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은 환율 계산. 여러분 보시면 통합문서. 자, 해당 범위는 통합문서로 설정합니다. 범위를 통합문서로 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환율 계산.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이름을 정의하셔도 돼요. 환율 계산이라고 쓰고 엔터 쳐도 똑같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원하는 거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작업 4 보겠습니다. 환율 계산 워크시트의 셀 범위 D2와 F2의 암호를 사용하여 편집 허용 범위를 만듭니다.
범위 제목은 환율 암호는 1, 2, 3, 4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트 보호 암호를 1, 2, 3, 4로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보호합니다. 먼저 범위 편집 허용을 할 셀을 선택해 줍니다. D2에서 F2. D2에서 F2 셀을 선택하고, 자, 범위 편집 허용은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검토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변경 내용 그룹에 보면 범위 편집 허용 있습니다. 범위 편집 허용 선택해 주시고, 자, 새로 만들기 선택해 주시고, 제목을 환율로 해주시면 됩니다. 환율, 그 다음에 암호, 범위 암호는 여기 1, 2, 3, 4입니다. 1, 2, 3, 4 확인, 또 1, 2, 3, 4 확인. 자, 그 다음에 시트 보호 암호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트 보호 선택해 주시고 1, 2, 3, 4 확인, 1, 2, 3, 4 확인.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업 5. 금액 조회 워크시트에서 금액 조회 워크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C3셀에 하나의 함수를 사용하여 함수를 꼭 사용해야 되네요. 환율 계산 워크시트에서 스모킹 비치 원피스 제품명에 해당하는 금액 원화를 표시합니다. 즉 여기에 환율 계산 워크시트에 보시면 제품명, 즉 스모킹 비치 하우스에 해당하는 금액 원화를 찾아주란 얘기예요. 우리 좀 전에 여러분 뭘 해줬죠? 이름 정해줬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 이름이 B5서부터 B5셀에서부터 F40셀까지 이름이 환율 계산이었어요. 그쵸? 자, 요거 기억하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쓰여져야 될 함수가 무엇이냐면 VLOOKUP이에요. VLOOKUP. 여러분 VLOOKUP과 HLOOKUP은 꼭 나오는 함수예요. 모든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자, VLOOKUP은 세로로 찾다 이런 뜻이에요. V가 세로란 뜻입니다. 자, 가로 열고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쉼표, 이 참조 범위에서 쉼표 몇 번째 열에 있냐 이거예요. 열번호. 몇 번째 열번호에 있냐 이겁니다. 0, 0이라는 것이 있으면 또 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은 정확한 값에 해당하고 1은 유사한 값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입니다. 자, 이 기준 셀이 문자일 때는 100% 정확한 값을 씁니다. 자, 우리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인수라 그래요. 인수에는 자기만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의 구분을 쉼표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기준 셀이 문자일 때 정확한 값. 즉,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기준 셀이 스모킹 비치 원피스이에요. 이 스모킹 비치 원피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금액은 뭐예요? 열 번호에 해당해요. 내가 찾는 값이 그 몇 번째 열에 있냐 이거예요. 알겠죠? 즉, 우리는 자, 스모킹 비치 원피스가 환율 계산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열에 있어 찾아줘야 돼요? 자, 하나, 둘, 두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돼요. 왜? 금액이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기준 셀 스모킹 비치 원피스가 문자니까 정확한 값 0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조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는 VLOOKUP. 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V하고 L만 썼는데도 이렇게 함수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냥 탭키 누르시면 되고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스모킹 비치 원피스. 원피스에 해당하는 값을 어디서 찾아줘야 돼요? 환율, 아까 이름을 정의해줬던 환율 계산이라는 이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쉼표. 몇 번째 열에 있었어요? 두 번째 열에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 이 환율 계산이라는 이 범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는 그게 바로 금액 원화잖아요. 그렇죠? 금액 원화를 찾는 거니까 저기서 두 번째 열에 있는 2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2. 쉼표 0. 정확한 값 0 써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네, 값이 나오네요. 다음 6번
우수사원 워크시트. 요 큐브 함수네. 여러분 큐브 함수는 설명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스에서만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만 모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풀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여기 큐브 함수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2회에도 한 문제 나오고 모의고사 3회에도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따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프로젝트 풀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시험장에서 프로젝트 제출하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닫은 다음에 프로젝트 1을 닫은 다음에 프로젝트 2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작업 1. 예약 워크시트에서 제2열의 AND와 OR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등급에 따라서 누적 이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 true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누적 이용 횟수가 여기 있는데 누적 이용 횟수가 A 등급에 비해서 10 이상이면 참 또는 B 등급에 비해서 5 이상이면 참입니다. 여러분 C 등급은 0이라서 누적 이용 횟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는 false를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 AND와 OR에 대해서 아시죠? 는 AND 가로 열고 AND나 OR 함수는 가로 안에 인수가 2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그 다 조건으로만 들어가요. 조건 1, 쉼표, 조건 2. 뭐 조건 2, 조건 3, 조건 4 뭐 이렇게 나오겠죠. 조건 1이 참이고 조건 2도 참이어야지만 이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참이 나옵니다. 자, OR 함수는 어떻게 될까? 는 OR 가로 안에 인수가 2개 이상 들어가요. 그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건 1, 조건 2, 뭐 조건 3, 조건 4 이렇게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자, 보겠습니다. 자, 는 자, 함수 써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확대해서 볼까요? 자는 OR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자, 등급이 는 A이면서 쉼표. 자, 누적 이용 개수가 초과니까 그렇죠? 여러분 초과라 그랬어요. 초과. 그렇기 때문에 누적 이용 개수가 크다. 뭐보다? 10보다 크다. 그럼 F4 눌러서 고정해 줘야 돼. 왠지 아시죠? 자, 여러분 누적 이용 횟수가 A이면서 10보다 큰 값만 쫙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H7이 10보다 큰지 H8이 10보다 큰지 H9가 10보다 큰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된다는 거. 자, 가로 닫고 쉼표. 또 가로 열고 자, 등급. 여러분 이거 클릭이 안 되면 바로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하고 아래 방향키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자, I7는 이번에는 B면서 AND니까 아이고 AND 빼먹었다 그렇죠? AND B면서 쉼표. 동시에 누적 이용 횟수가 크다. 뭐보다? 자, 5보다 큰 걸 찾아주면 됩니다. F4 눌러서 숫자 앞에 꼭 달라 해주셔야 돼요. 자, AND 가로 닫고 OR 가로 닫고 즉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자, 등급이 A이면서 누적 이용 횟수가 10 이상이고 또는 등급이 B이면서 자, 누적 이용 횟수가 5 이상인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만족하면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오겠죠. 자, 엔터. 자, true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작업이 날짜별 요약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의 총 합계행을 제거합니다. 자, 그럼 날짜별 요약 시트를 클릭하고 총 합계행 요거를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총 합계행. 그러려면은 이 총 합계행에 원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클릭할 피벗 테이블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디자인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레이아웃 부분에 총합계가 있어요. 예,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열의 총합계예요. 총합계 행이 열의 총합계라는 뜻입니다.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면 요 총합계 행이 없어집니다. 클릭해 볼까요? 짠! 네, 됐습니다. 다음 3번 날짜별 요약 워크시트에서 편명들이 각
출발 날짜 안에 그룹화되도록 피벗 테이블을 수정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편명 아래 출발 날짜가 있어요. 근데 편명대로 출발 날짜 안에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편명을 끌어다가 출발 날짜 아래로 이렇게 딱 내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4번 날짜별 요약 워크시트에서 날짜별 워크 D4셀에 여기 D4셀에 get pivot data를 사용하여 편명이 K27032면서 출발 날짜가 2018년 12월 9일인 탑승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네, 여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pivot data 함수입니다. 그쵸? get pivot data 함수는 뭐냐면 저기 보면은 값이 있는 필드입니다. 알겠죠? 값필드 여기 반드시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쉼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참조 셀입니다. 뭐냐 값이 있는 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뒤에가 다 조건인데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여기 필드 1에 필드에 있는 값 1 찾아주는 값이 또 뭐예요? 필드 2에 값 2.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참조 셀만 제외하고 다 뭐가 들어가요? 쌍따옴표가 들어간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따라 글씨가 안 써지네요. 자, 여기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글씨를 잘 썼는데 왜 이렇게 안 써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볼까요? 너무 안 써지는데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찾는 값이 지금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찾는 게 순번이에요. 순번. 자, 순번. 자, 여기 인원수, 탑승 인원수니까 여기 탑승의 순번의 개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지금 탑승 인원수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탑승 인원수. 그런데 문제 보니까 편명에서 이걸 찾아줘요. 편명은 뭐가 되겠어요? 이건 필드가 되겠죠. 필드. K1703은 이건 뭐? 이건 값 1이 되겠죠. 필드 1 값 1. 출발 날짜는 뭐예요? 값 2가 되고 이 값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출발 날짜는 필드 2가 되고 요건 값 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찾는 인원수 요거는 맨 앞에 있는 값 필드가 돼요. 값 필드 여기 순번 필드에서 찾는 거니까 값 필드는 순번이 되는 겁니다. 이 값 필드 네, 자 시작.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4셀 선택하시고는 get pivot data. 자 탭키 눌러서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순번에 있는 인원수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쉼표. 그다음에 내가 찾는 값이 어디에 있어? A3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A3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이걸 다 이렇게 드래그 해 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그냥 저는 A3만 시작셀 A3만 선택하겠습니다. 요 A3, A열에 이제 내가 찾는 값이 있어요. 쉼표. 자, 피벗 테이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다 선택해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피벗 테이블, 쉼표. 뭐 쌍따옴표 편명에서 편명 필드에서 비행기가 K2703인 것과 동시에 자, 출발 날짜 필드에서 2018년 12월 09일인 걸 찾아주는 거, 그쵸? 자, 요거는 여러분 A3셀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이게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내가 찾는 값은 순번 필드에 있는 값이니까 순번을 찾아주는 거고, 근데 이 순번을 무조건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자, 이 끝에 다 했으면 가로 닫아 주셔야 돼요. 편명이 K2703, 여기 3인데, 그쵸? 703이면서 출발 날짜가 2018년 12월 9일인 걸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엔터. 4명이네요. 그쵸? 4명.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4인 거네. 그쵸? 이건가 보다. 그쵸? 자, 12월 9일, 이거 아니네. 12월 9일이면서. 이건가 보다. 그쵸? K703, 이거네. 그쵸?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작업 5. 편명 분석 워크시트에서 각 등급별 인원수는 꺾은 선형 차트를 총 인원수는 보조축을 사용하여 영역형 차트를 추가합니다. 자, 그럼 편명 분석 워크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자, 모든 데이터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차트 어디로 들어가요? 삽입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꺾은 선형 차트하고 영역형 차트니까 꺾은 선형 차트를 먼저 열어주시면 돼요. 클릭해서 여기 꺾은 선형 차트예요. 여기 꺾은 선형 차트 보이시나요? 클릭 다 됐어요. 그런데 총 인원수는 보조축. 그럼 총 인원수가 노란색이네. 그렇죠? 노란색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내가 보조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축.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갑니다. 물론 위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셔서 총 인원수만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영역형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다 됐네요.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 3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제출해 주시고, 자, 프로젝트 3입니다. 작업 1. 실험 측정 워크시트에서 모든 회차의 평균 측정값이 10보다 큰 경우 셀 범위 A4, A13의 25% 회색 무늬 스타일과 파랑 무늬색 채우기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A4, A13을 선택해 줘야겠다. 그렇죠? A4, A13. 이 조건부 서식이네요. 이런 걸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이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찾아서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에다 우리가 지금 서식을 지정해 주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셀 범위 A4와 A13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요 범위에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 줍니다. 자, 홈 탭에 들어가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규칙 관리 들어가시고 새 규칙 선택해 주세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한 다음에 는 써주시고 항상 조건부 서식 는 써주시고 평균 측정값이 10보다 큰 경우 그러면 에버리지 가로 열고 1차서부터 10차까지 다 드래그하면 평균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숫자 앞에는 달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왜? 아래로 내려가면서 10 이상인 걸 다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4 하나 두 번 눌러줘서 숫자 앞에 달러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4행, 5행, 6행 밑으로 내려가면서 10보다 큰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가로 닫고 크다 10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조건에 만족하는 서식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서식 들어갑니다. 서식 클릭해주고 저기 테두리 채우기다. 그렇죠? 채우기에 보시면 25% 회색 무늬 스타일. 그리고 무늬 스타일을 먼저 선택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25% 찾으셨나요? 25% 회색 무늬 스타일 선택해 주시고 파랑색 무늬색은 파랑색이네. 그럼 무늬색 선택해서 표준색에 보면 여기 파랑색 있어요. 그렇죠? 파랑색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자, 뭐예요? 이 평균이 1차에서부터 10차까지 평균이 10보다 큰 값만 이렇게 색깔이 서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음 장비 대여 분석 워크시트에서 자, 장비 대여 분석 워크시트를 열고 F열에 AND 함수를 사용하여 장비가 모든 분기에 대여된 경우 true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false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비가 모든 분기에 다 대여되려면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다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런 거 다 0보다 커야 되면 그건 뭐죠? AND 함수를 쓰면 되겠죠. AND는 가로 안에 있는 인수들이 그 조건들이 모두 참여해지면 되는 거예요. 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는
and. 자, 이게 데이터 표에서 한꺼번에 나올 것 같은데요. 표에서 가로 열고 1분기도 크다 0보다 커야 되고 쉼표. 2분기도 크다 0보다 커야 되고 쉼표. 3분기도 크다 0보다 커야 되고 쉼표. 4분기 여러분 여기 셀이 안 찍히면 자, 2, 3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 방향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쵸? 크다 0 가로 닫고. 그쵸? 이게 뭐겠어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가 모두 0보다 커야지만 얘는 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참이라는 것은 true잖아요.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엔터. 네, 바로 나왔네요. 그쵸? 지금 표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3번 연간 지출 내역. 이제 연간 지출 내역 시트를 선택하시고 워크시트 A1 셀을 시작하여 지출 내역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 쿼리를 불러옵니다. 날짜, 요일, 지출 항목, 거래 유형 및 금액열만 포함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엑셀 문서에서 또 다른 엑셀을 갖고 오란, 엑셀 문서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오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A1 셀이니까 A1 셀을 선택해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시면 자,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서 새 쿼리가 있습니다. 새 쿼리에서 파일에서 통합 문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출 내역 여기 있네. 지출 내역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자료가 없으면 다운받은 데서 선택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지출 내역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자, 여기 보면 탐색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지출 내역을 여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한번 지출 내역 딱 선택해 주면 자, 여기 지출 내역에 있는 데이터들이 쫙 보입니다. 그럼 편집 들어갑니다. 편집 클릭해 주시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 날짜, 요일, 지출 항목, 거래 유형, 금액, 열은 포함하는데 월, 일은 포함 안 하네요. 그럼 월을 선택하시고 월, 열을 선택하시고 열 제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또 일도 그쵸? 선택해 주시고 열 제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닫기 및 로드에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로드 대화 상자가 나오시면 여기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주시고 A1 셀, 여기 A1 셀이네. 그쵸? 연간 지출 내역 A1 셀에다가 우리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 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로드. 네, 됐습니다. 자, 연간 지출 내역 작업 4 보겠습니다. 연간 지출 내역 워크시트에서 비열의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이 숫자 1서부터 7로 표시되도록 함수를 입력합니다. 이때 일요일은 숫자 1로, 토요일은 숫자 7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크데이 함수는 날짜 이렇게 입력하시면 날짜가 들어가면 여기 2일이 무슨 요일이 되냐면 일요일이 됩니다. 그럼 7은 무슨 요일이 될까요?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 자, 또 위크데이에서는 위크데이 날짜로 숫자로 나와요. 숫자 이렇게 한글로 나오면 좋은데 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숫자로 나옵니다. 아이고, 날짜 쉼표 2에서 2. 그런데 이때 1은 뭐냐면 월요일이 됩니다. 이때 7은 일요일이 됩니다. 그럼 이쪽 방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1방식이라 그러고 2방식이라 그러면 여기 1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일. 자, 여기 B2 셀을 선택해 주시고는 쓰고 위크데이하고 가로 열고 날짜 A2 셀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로 닫아 주세요. 선택만 하고 엔터. 숫자로 나옵니다. 자,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대여 지역 워크시트에서 각 지역의
A002와 A005 대여자의 수를 보여주는 묶은 세로 막대형 피벗 차트를 만듭니다. 그럼 대여 지역 워크시트를 열어주시고, 자, 피벗 차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피벗 테이블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분석 탭,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분석 탭에 들어가시면 피벗 차트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도구 그룹의 피벗 차트. 피벗 차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다음. 그런데 지금은 A002와 A005만 나와야 돼요. 그쵸? 자, 여기 장비가 지금 다 선택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요거 모두 선택 눌러서 다 해제해 주고 A002와 A005만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끝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4 열어주시면 됩니다. 작업 1.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서 B22, B29 셀 범위에 3월로 채웁니다. 자, 그러면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서 자, B22에서부터 B29는 3월이네요. 그쵸? 자,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셔도 돼요. 자동 채우기 하시면 여러분 일씩 늘어나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트롤 키를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 일씩 늘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냥 3월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러분 이렇게 다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D 눌러보세요. D, A, B, C, D 할 때 D,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블록이 씌워진 상태에서 홈 탭에 보시면 여기 편집 그룹에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클릭한 다음에 아래로 쭉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3월이 쭉 채워집니다. 자, 다음 작업 2. 주문 내역 워크시트에서 F2셀의 조건부 합계 함수를 사용하여 식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해산물에 대한 총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보니까 공급업체가 식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쵸? 끝나는 거하고 제품 분류에서는 해산물인 걸 찾아서 뭐의 합계를 내주래요? 금액의 합계를 내주래요. 그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급업체에서는 식품으로 끝나는 행과 제품 분류에서는 해산물인 행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SUMIFS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자, SUMIFS 함수 사용할 때 인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 해산물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 저는 두메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SUMIFS 두모 산골에만 살아가지고 고기는 고등어 그리고 회는 오징어 회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네, 보니까 참 무궁무진해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오징어 회가 제일 맛있습니다. 자, SUMIFS 가로 열고 여기 합계 범위가 들어가요. 여기 합계 범위. 자,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거에 합계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한 합계 범위. 그런데 우리가 자, 검색 영산자 와일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별표와 물음표가 있는데 자, 김 별표는 뭘까요?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뒤에 두 글자든 세 글자든 네 글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표 김은 뭘까요? 김으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앞에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세 글자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김으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별표 김 별표는 뭘까요? 가운데 김이 있는 게 아니라 김이 포함된 모든 글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앞에 김이든 뒤에 김이든 가운데 김이든 김이 들어간 걸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 물음표는 뭘까요?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 글자인 걸 찾아주는 겁니다.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 내역 F2셀. 자, F2셀을 선택하고는 sum ifs 가로 열고, 그쵸? 이게 표로 돼 있어서 여러분 보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에? 금액의 합계를 내는 거니까 금액을 전체 선택해 볼까요? 자, J5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 누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이 합계 범위 요거는요, 그 다음에 공급업체 전체. 자, 이 5셀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표니까 이름으로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서 뭘 찾는 거예요? 주문 내역 공급업체 이 열에서 뭘 찾는 거예요? 쉼표. 식품으로 끝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쵸? 식품으로 끝나면서 동시에 자, 제품 분류에서 제품 분류 전체 드래그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쉼표. 여기 뭐야? 제품 분류에서는 뭐야? 해산물. 문어 진짜 맛있어요. 그쵸? 꼬들꼬들한 게 아주 그냥 입에서 씹으면 아주 그 식감이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자, 금액의 합계, 공급업체에서 식품으로 끝나는 값을 찾아주면서 동시에 제품 분류에서 해산물인 것에 대한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반드시 sum ifs를 써주셔야 돼요.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는 건 sum ifs를 써주셔야 돼요. 엔터. 자, 값이 나왔네요. 그쵸? 다음 함수는 제가 나중에 따로 모아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3. 공급업체별 집계 워크시트에서 공급업체 아래 제품 분류행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피벗 테이블이잖아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이렇게 뜹니다. 그쵸?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이게 필드가 없어. 여기 클릭했는데 필드가 없어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필드 목록을 이렇게 딱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공급업체별로 죄송합니다. 공급업체 아래 제품 분류행을 추가합니다. 공급업체 아래 제품 분류행, 제품 분류를 여기 있다. 그쵸? 제품 분류를 클릭하시고 끌어다가 공급업체 아래다가 딱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작업 4. 공급업체별 집계 워크시트에서 우선 공급업체별로 데이터를 그룹화한 다음 제품 분류별 제품을 주문한 월별로 그룹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뭐로 그룹화되어 있냐면 여러분 공급업체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공급업체별로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월별로 그룹화 하시려면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확장 축소한 다음에 확장해서 다 보여야 돼요. 그죠? 자, 다 보인 다음에 지금 날짜가 일별로 되어 있는데 이무의 날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룹해서 여기 일이 아니라 자, 일을 선택 해제하고 월을 선택해 주시면 월별로 그룹화가 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합니다. 그럼 여기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개발 도구 탭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 보시면 매크로 보안이 있어요. 매크로 보안 클릭해 주시면 자, 여기 매크로 설정, 여기 매크로 설정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됐어요. 그렇죠? 다음 프로젝트 5. 자, 이거 다 드시고 프로젝트 4 다 드시고 프로젝트 5 열겠습니다. 자, 작업 1 볼까요? 손익분기점 워크시트에서 엑셀 예측 기능을 사용하여 A001 상품에 대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2천만 원이 되도록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2천만 원이 되도록 가격을 계산합시다. 즉 뭔 얘기예요? 손익분기점 A001에 대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이게 2천만 원이 되도록 2천만 원 너무 좋다. 하루에 2천만 원 저보고 누가 하루에 2천만 원 줄 테니까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 하루에 다 탕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서 사실 못 쓸 뿐입니다. 전 하루에 1억 줘도 1억 다 탕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돈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K
자, 이게 뭐냐면 이걸 목표값 찾기라 그래요. 목표값 찾기. 내가 한번 목표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즉, A001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2천만이 됐을 때 가격은 어떻게 바뀌냐를 한번 목표값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목표값 찾기는 자, 데이터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예측 그룹에 보시면 여기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린 지금 A001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에요. 그렇죠? K4 선택해 주시고 이 K4가 2천만이 되려면 2,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클릭해 주시고 값을 바꿀 셀은 뭐예요? 가격이네요. 그죠? 가격 A001의 가격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됐네요. 확인 58,333원 이래야지만 되네요. 그쵸?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2 손익분기점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K4, K8 여기 K4, K8이네요. 데이터를 회계 표시 형식을 지정하되 특정 언어나 지역은 지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회계 표시 형식 기호가 데이터 앞에 와야 하고 사용자 지정 서식은 생성하지 마십시오. 그냥 회계로 하시면 되네요. 그쵸?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K4와 K8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1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회계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회계하고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확인. 네, 됐습니다. 다음 작업 3 경기도 지점 실적 워크시트에서 H4셀에 모든 지점의 제품별 총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추가합니다. 총 판매 수량의 평균. 네, 이거 에버리지네요. 그죠? 이거 총 판매 수량. 여기 총 판매 수량이에요. 수량의 이거 평균을 내면 됩니다. 자, 그럼 에버리지 함수는 아시잖아요. 몰라요? 자, 에버리지는 뭐예요?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 하면 이 범위에서의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그죠? 자, H4셀을 선택하시고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여기 B13서부터 F13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됐다. 그쵸? 평균 나왔네요. 다음 작업 4 경기도 지점 실적 워크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규칙을 수정하여 2, 4, 2, 12셀 범위의 평균 값을 초과하는 값들은 모두 자주 굵골색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2, 4와 2, 12셀을 선택해 준 다음에 2, 4와 2, 12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 규칙의 평균을 초과하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홈 탭에 들어가면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들어간 다음에 새 규칙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규칙을 편집하는 것 같은데 자, 2, 4, 2, 12셀 범위의 평균 값을 초과하는 값들이 모두 자주 굵골색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맞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 규칙을 수정하여 라고 나왔네요. 그럼 요거를 더블 클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어떻게 수정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규칙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요 상위 10 선택해 주시고 규칙 편집 눌러 주셔야 돼요. 규칙 편집 그다음 평균 값보다 작은 값만 서식 지정. 여기 초과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평균 값을 선택과 범위 평균을 초과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식 들어간 다음에 자, 글꼴색. 여기 글꼴색. 글꼴 탭에 글꼴색을 자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그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그럼 조건에 만족하는 건 이렇게 자주색이 들어가 있네요. 자, 작업 5 마지막 문제네요. 배출 통합 워크시트에서 죄송합니다. 이 매출 통합인데 죄송합니다. 매출 통합 워크시트에서
상반기 및 하반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셀 A17로 시작하여 통합합니다. 첫 행인 상품과 왼쪽 열은 거래처의 레이블을 사용하여 평균 매출을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매출 통합 워크시트에 A17셀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게 지금 통합이라는 문제예요. 통합. 자, 통합은 어떻게 하냐면 A17셀 선택하시고, 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통합 들어갑니다. 통합. 함수를 뭐로 해야 돼요?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평균.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참조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여러분 요거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클릭만 하세요. 클릭하고, 자, A2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십니다. 제목행과 왼쪽 열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추가. 또 하반기 전체 데이터. 자, H2셀에서부터 시작해서 M14셀까지. 그렇죠? 추가. 자, 제목행과 왼쪽 열 반드시 포함해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첫 행 왼쪽 열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체크해 주시면 안 돼요. 안 체크해 주시면 제목행과 왼쪽 열이 안 나타나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자, 이렇게 제목행과 왼쪽 열을 보고 서로 이렇게 데이터 값을 평균을 내줍니다. 알겠죠? 자, 다 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3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